예, 오늘 국민일보 2025년도 7월 15일자 기사입니다. 명품 로고 붙이니 14만원짜리 재킷이 484만원, 노동 착취 제재라는 기사입니다. 저렴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값싼 것을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해가지고 명품이라고 엄청난 돈을 갖다 붙인다는 거죠. LVMH 산하 로로 피아나 1년간 사법관리 대상으로 지적.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이탈리아 계열사 로로 피아나의 홈페이지 캡처.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이탈리아 계열사 로로 피아나가 중국 노동자에게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한 혐의로 이탈리아 법원에 제재를 받았다. 뭐 이런 것은 자주 이렇게 해외 토픽에서 많이 이게 문제가 돼서 나오는데, 14일 현재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 따르면 밀라노 법원은 이날 로로 피아나 1년간 사법관리 대상으로 지적했다. 로로 피아나는 고급 캐시미어 의류를 제작하는 브랜드다. 트로피아나가 3,000유로 약 484만원에 판매한 캐시미어 재킷을 제작하고 2차 하청업체가 받은 돈은 80유로 약 13만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13만원에 하청을 줘서 그 중국 노동자들한테다가 13만원 주고 이 13만원 받고 만들어준 캐시미어 자켓이 484만원으로 팔려나갔다는 거죠. 로로 피아나는 하청업체에 의류를 제작을 맡겼고, 이 하청업체는 다시 밀라노 인근의 중국 하청업체에게 2차 하청을 맡겼다. 2차 하청업체는 불법 체류 중인 아시아 노동자를 고용해 밤낮 없이 공휴일에도 작업을 시켰다.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거죠. 당국은 전력 사용량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해 장시간 근무한 사실을 파악했다. 불법 기숙사,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 안정약지 없는 기계 사용 등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도 드러났다. 밀라노 법원은 로로 피아나가 하청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고의로 감독하지 않아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다단계 하청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한 명품 업체는 이전에도 다소 적발됐다.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 따르면 2023년도 이후 발렌티노, 디올, 아르마니, 알베로, 마르티니 등이 법정 관리를 받았다. 한편 LVMH는 2013년 7월 로로 피아나의 지분 80%를 인수했다. 나머지 지분은 이탈리아 창업자 가문이 보유 중이다. 오늘 국민일보 2025년도 7월 15일자 기사에는 명품 로고를 붙이니 13만원짜리 자켓이 되고 480만원의 노동 착취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명품이 좋긴 좋죠. 명품의 값어치는 그 디자인도 디자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 싸구려 이 시장 바닥에서 파는 물건하고 명품은 내가 이렇게 이런 뭐 인터넷상에서 옷을 고르거나 아니면 백화점 가서 그 라벨이라든지 그 가격을 보지 않고 마음에 싹 드는 좋은 옷을 고르면은 그 매장에서 제일 비싼 옷을 골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품 역시 명품이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 있어요. 내가 저기 가서 뭐 값도 보지도 않고 뭐 그게 명품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딱 골랐던 것들은 전부 명품이고 그 매장에서 제일 비싼 것을 골라서 슬그머니 내려놓고 내가 나온 적이 많은데, 그것은 그만큼 그 명품의 값어치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재킷 하나에 14만원짜리 원가를 들여서 484만원에 팔았다는 것은, 물론 그게 노동자의 수고비가 14만원 체계적은 너무 약하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디자이너의 그 자켓을
작품화 시키는데 많은 아이디어 같은 것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제 수작업하는 그 중국 그 이 이민 불법 이민자는 이제 노동력만 거기다가 제공한 거죠. 그러나 우리 한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특히 여자들이 그래요. 이 여성들이 명품에 너무 현혹돼서 명품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줄을 서서 사고 다른 데는 돈을 절약하면서 명품 사는 데서는 상상을 초월한 액수를 갖다 지불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너무 겉모양에 치중하고 너무 외모에 치중하다. 그런 결과 그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전부 명품이고 돈이고, 명품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정조관념도 다 내던져버리고, 멀쩡한 사람이 명품을 사기 위해서 뭐 몸을 팔거나 또는 나쁜 데 가담하거나 악에 동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젊은 애들한테서 보면서 우리가 똑바로 명품이 훌륭하고 좋은 것은 일종의 작가의 예술작품 보는 것처럼 명품을 싫어해서 못 입겠어요. 그러나 그 명품에 너무 올인할 필요는 없다. 13만원짜리 재킷이 484만원 돼서 나머지들은 전부 거품이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디자인 값도 있죠. 그리고 명품하고 시장에서 파는 물건하고 섞어 놓으면 그냥 눈에 안목 있는 사람은 명품 그냥 골라내요. 라벨도 안 보고 뭐 값도 안 해도 딱 봐서 눈에 든다 싶어서 보면 거기서 제일 고가의 의류라든지 이런 제품을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뭐 미술 예술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감지하는 능력은 좀 뛰어나겠죠.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오늘 국민일보에서 2025년도 7월 15일자 기사에 명품 로고를 붙이니 13만원짜리 재킷이 484만원이 됐는데, 그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13만원 주고 재킷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484만원에 팔았다는 것은 이 이용자들이 얼마나 봉입니까? 그냥 명품만이라고만 하면은, 라벨만 보고도 뭐 명품 중에는 별로 명품 같지도 않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거 라벨만 보고 그냥 갖다 허용을 가지고 라벨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명품은 자기 자신의 내부에 들었다고 봐요. 겉으로 너무 많이 치장을 하면 내부에 명품이 보이질 않아요. 오늘 명품 로고에 14만원짜리 재킷이 484만원에 노동착취, 중국인 불법 이민자를 통해서 이태리에서 이런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14만원 지불한 재킷이 484만원에 팔렸다는 것에 대해서 법정 관리 대상으로 됐다는 뉴스 보도예요. 썬가 크루소의 나의 정치고문도 첫 번째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동아일보 건데요. 2025년도 7월 15일자 기사예요. 물 대신 음료수만 마셨더니 신장에 결석이 수백 개, 옥수수 알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대신 음료수를 마시는 게 그게 나쁘죠. 물은 물론 또 물만 마셔도 피가 전해질이라든지 미네랄 이런 거 필요할 때는 이런 그런 전해질이나 미네랄 들어있는 이온 음료 같은 걸 마셔야 되겠지만, 장시간 앉아서 일하면서 물 대신 단 음료만 마시던 베트남 남성이 양쪽 신장이 수백 개의 결석으로 가득 찬 상태로 발견됐다. 14일 베트남의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 이 병원에서 비뇨의과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 반 루억은 최근 A씨 35세 남성의 CT 촬영 결과를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IT 엔지니어 2년간 물 대신 음료수만 지속 섭취했다는, 물을 안 마시고, 우리도 이것을 경험했는데, 물을 마셔줘야지 어떤 약차라든지 딴 걸 마셔가지고 건강에 해를 오는 걸 우리는 경험했어요. 물이 우리 내장의 80% 이상 90% 가까이 물인데, 그 물이 좋지 않은 물이고 이게 막 단음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채워졌을 때 거기에 들어간 신장이 특히 나빠지겠죠. A씨의 양쪽 신장에는 수백 개의 작은 결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루옥 박사는
예, 결석들이 마치 옥수수 알갱이처럼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IT 정보기술 엔지니어로 일하며 밤새 작업이 잦고 물 대신에 주로 단 음료를 마셨다고 그래요. 거의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도 고쳐지지 않았다. 이 신장이라든지 돌이 박혔을 때는 많이 걷는 운동을 해서 자기 스스로 운동해서 빠져나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냥 움직이지 않고 뭐 육식을 많이 하고 이런 뭐 시금치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었을 때 돌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밤새 작업이 잦고 물 대신 주로 단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물을 차라리 마시면 물이 식혀내서 희석을 했을 텐데 단 음료는 계속 거기에 돌을 만드는 역할을 했겠죠. 거의 앉아서 움직이면 돌이 좀 빠져나갈 텐데 움직이지도 않고 앉아서 자식생활을 했다는 거죠. 거의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도 고쳐지지 않았다. 이미 2년 전 복통과 배뇨 통증으로 신장 결석 진단을 받았지만 생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전도사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나요? 최근 지속적인 피로를 느껴 병원 찾는 그는 결국 중증 신부전 진단을 받았다. 신장 결석,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수분 부족의 결과물이고 루옥 박사는 A씨 같은 증상에 대해 잘못된 생활 습관이 조용히 신장 기능을 약화시켰다며 운동 부족은 노폐물 배출 능력을 떨어뜨리고 수면 부족은 생체 리듬과 혈액 여과 기능을 교란시킨다. 여기에서 낮은 수분 섭취까지 더해지면 소변이 진해지면서 결정이 형성돼 결석이 생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맑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죠. 이 의료주는 A씨 수술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 수백 개의 작은 결석들을 신장에서 제거했다. 이런 음료수도 제대로 된 맑은 물을 마시든지 아니면 미네랄 워터 같은 거 이런 걸 마셨을 때 이렇게 결석에 그 관계되는 그런 것들을 음료를 단 음료를 이런 것들 많이 마셨을 때는 좋지 않다고 말해요. 신장 결석의 대표적인 증상은 허리 통증, 혈로 통증이 있다. 의료계에서는 사무직 직장인 개인모 수험생들을 신장 결석에 잘 걸릴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신장 결석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 신장 부종, 소변 정체, 신장 기능 상실로 이어진다. 비노기 전문의들은 하루에 2 내지 3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가 필수라고 한다. 이런 걸 단 음료로 마시면 안 되겠죠. 만성 수분 부족은 소변을 진하게 만들어 결석 생성 확률을 높이고 소변을 자주 참는 습관은 세균 번식으로 이어져 감염과 결석 위험을 증가시킨다. 오늘 중앙일보에서 2025년도 7월 15일자 기사에 물 대신 음료수를 마셨더니 신장에 결석 수백 개의 옥수수알이라는 기사를 썬가크로스에 코멘트로 했습니다. 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디지털 타임스에 오늘 16시간 전이니까 2025년도 15일자 기사입니다. 이재명 소년원 복역 의혹 제기한 모스탄 전 미국 대사 입국 총기 소동까지. 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모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공항 경찰대는 14일 오후 1시 12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B 입국장에서 모형 총기를 소지한 50대 남성 A씨를 총포, 도금, 화약류 등의 안전 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이날 오후 2시쯤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모스탄 미국 리버티 대학교 교수를 보기 위해서 입국장에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뭐 나는 지금 이미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야당들이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현 정부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돼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면 그 헌법 84조가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고 보고 이제 야당들이 국가의 불이익을 저지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모스탄 그 교수가 이미 어린 시절에 무슨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비리를 들어서 한국 대통령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은
그 전에야 국민의힘당이고 윤석열을 우린 지지했지만 일단은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는 다 소용없어요. 84조가 적용돼서 모든 범죄는 어, 다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고, 그런데 대해서 야당이 현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봐요. 이 남성은 이날 오후 2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모스탄 미국 리버티 대학 교수를 보기 위해서 입국장에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형 총기라니까 다행이지 진짜 총기를 갖고 와서 어쩔 뻔했어요. 당시 입국장에서는 모스탄 교수를 보기에 몰려든 구구단체 회원들과 유튜버들이 몰리면서 폭력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탄 교수가 한국계 미군이라고 그래요. 이날 입국하자 풍설 든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서 스톱 더 스테일 윤석열 대통령 등을 연호하며 환영했다. 한국계 법조인 모스탄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후 면회를 시도하기 위해 이날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스탄 교수는 중국 공산당 개입 부정선거 음모론, 이재명 대통령 어린 시절 소년원 복역 등을 전파하고 있다. 그는 이날 인천공항에서도 지지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뭐 이런 말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나도 들은 소식인데 이재명 그 대통령 어린 시절에 소년원에서 국민학교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가담해 있었고, 또 이 소년원에서는 검정고시에 합격하면은 그 죄를 갖다가 삭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보도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이 모스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도 나도 동일한 주장이에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이미 대통령이 당선됐으면은 그 대통령은 우리 국가의 위상이고 앞으로 일어날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거 올가매려고 그런 거 아니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관세를 하면서 50%나 관세를 브라질에 매기면서 그때 트럼프가 써먹던 것이 뭡니까? 브라질 룰라 대통령한테 당신은 선거를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책을 잡죠. 그 나라의 대통령의 어떤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약점으로 잡아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관세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테서도 트럼프가 그랬죠. 당신은 정상적인 전쟁 중에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됐지만 전쟁 중에 임기가 끝난 대통령이니까 당신은 자격 없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사건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어떤 트럼프라든지 다른 해외 정상하고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더 이상 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어린 시절이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84조 그것이 발동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야당이 이런 지금 현 대통령을 갖다가 침몰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초대하거나 이런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무스탄 교수가 한국계이지만 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만나서 만약 이런 것들을 트럼프한테다 옮겨서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에 딜을 할 때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그런 것들이 핸디캡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트럼프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사악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라든지 브라질 룰라 대통령들한테다 했던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한미 뭐 지금 이번에 관세를 우리나라 관세를 이미 바이든 행정부대 했던 관세를 다시 파기시켜버리고 9배나 더 늘리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미국한테 던진 건 뭐냐면 그 한미 그 작전권 그것을 한국한테 넘겨라 그런 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미국한테 파격적이죠. 9배를 낼래 우리 철수할 거야. 그러니까 그 작전권을 한국한테 넘기라 한 것은 물론 그것이 우리나라에 전쟁을 했을 때 그러나 우리가 미국이 마냥 한국에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미국 우선주의에 해서 한국을 희생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고 미국이 해외에 나가서도 그런 식으로 미국 위선주의로 그 상대 국가를 갖다 피해를 주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작전권을 적당한 시기에 가져오는 것도 좋은데 이재명이 머리 쓴 거죠. 뭐 그것을 관세 주한미군 주둔비라든지 관세에서 그것을 꺼내니까 트럼프가 열을 냈다는 소문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야당이 자꾸 이렇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뭐 이미 헌법 84조는 발동해 있는 상태에서 쓰잘데없이 어린 시절에 뭐니 이런 것들을 들먹이고 이런 거 좋지 않다고 해요. 뭐 모스탄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하는 거 그것이야 뭐 비상겸은 대통령 고유권이라고 헌법 학자들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내란이라는 것은 민주당하고 이재명이가 붙인 건 맞아요. 그거 아직 내란인지 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는데 더군다나 국민의힘당을 내란죄로 다 뭐 폐지시키고 무슨 선거 자금을 어쩐다 이따위 소리까지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누가 됐든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을 대표한 사람을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룰라 대통령을 불법 선거 했던 사람이라고 관세에다 갖다 붙이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패싱 시켜버리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둘이 가해자 편에 들어서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할 때 그때도 트럼프가 사용했던 것이 너는 지금 민기가 끝나버렸는데 대통령도 아닌데 뭐 독재 정치를 뭐 장기 독재를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트럼프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관세에다가 뭐 주한미군 주둔비로 가지고 이쪽에 이쪽에 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갖다 잡겠죠. 뭐 이재명 소년원 복역 의혹 제기한 모스탄 전 미국 대사 입국했고 총기 소동까지라는 기사인데 모스탄 전 미국 대사가 총기를 소유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따라온 사람이 가짜 총기를 소유하고 소동을 했는데 한국계 그 미국인요 유엔 그 대사까지 지냈던 모스탄 미국 리버티 대학교 교수가 입장을 하는 것은 뭐 이 사람이 뭐 입장하면 입장하지. 우리가 좀 거슬리는 부분은 왜 소년원에 이미 삭제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전과에 대해서 그걸 갖다 국내에 퍼뜨리고 그러느냐. 우리 국민은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미 있던 범죄도 전부 다 헌법 84조에 대해서 다 없는 걸로 덮어고 있는데 그걸 왜 끄집어내서 지금 한미 주한미군 협상이라든지 관세 협상을 앞두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가?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관세에서 그 약간은 치명적인 부분을 가지고 누르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을 몰아붙여서 관세라든지 뭐에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 하는 점 그런데 이재명 측에서는 한미 작전권을 한국에 넘겨라 이런 걸 했을 때는 트럼프의 계획하고는 약간 뒤통수 맞는 격이 됐겠죠. 트럼프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이런 것들을 갖다 못한 대사가 결국 우리나라에 유익하진 않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라고 말한 건 고마운 일인데 지금 와서는 뭐 어린 시절에 물은 그런 것들을 갖다 뒤집어 엎고 지금 있는 것도 다 없애는 헌법 84조 위에서 다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모든 범죄가 다 있는데 그걸 뭐하게 어린 시절 걸 끄집어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터뜨리느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던 모스탄 교수가 이날 입국하자 풍선을 든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서 스톱 더 스테일을 윤석열 대통령 등을 연호하며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을 환영하고 이 사람들을 국내 끌어들이고 이것을 뒤에서 야당이나 이 윤석열 지지자들이 손을 썼지 않았나. 그리고 모스탄 교수가 한국계 법조인인 모스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후에 면회를 시도하기에 이날 국내로 입국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거죠. 이건 트럼프 작품일 수도 있어요. 한미 주한미군의 주둔비라든지 한국 관세에 한국의 이재명의 약점이라든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약점을 잡기 위해서 했다. 여기에 야당이라든지 그 보수층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국가에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은 좀 발을 빼는 게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건. 우리한테서 그런 식으로 뭐 1년에 몇십 조를 갖다가 주둔비로 하는데 이재명의 남북관계라든지 대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관계 이런 것들 난 잘한다고 봐요. 지금 미국이 동맹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미국 우선주의로 동맹한테 제일 혹독하게 만들고 있죠. 오늘 디지털 타임스에 그 이재명 소년은 복역 의혹 제기한 모스탄 전 미국 대사 입국 총기 소동까지라는 기사에 대해서 쌍가크로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여기에 야당과 강성 보수층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지. 국가가 지금 여러 가지 위태한 상태에서 국가에 이득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끄집어 뭐 헌법 84조가 발동해 있는 상태에서 어린 시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다 이재명 정부를 널널하게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과 관세 협상의 우선권을 잡기 위한 트럼프의 작전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오늘 JTBC에서 위용 자랑한 K9 자주포 전세계 점유율 50% 도전이라는 기분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세계 50%를 갖다 점령하고 있다. 도전하고 있다. 세계 절반의 무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불을 뿜는 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 HIMARS 다연장 로켓이 하늘을 가르며 목표를 겨냥해 호주에서 열린 다국적 연합훈련 탈리스만 세이버 경연제로 열리는 훈련으로 미국과 호주, 영국, 일본 등 19개 참가 우리나라도 2021년 첫 참가로 한 뒤에 세 번째 합동훈련에 나서 K1 주력 전차와 함께 호주에 수출한 K9A2 자주포도 등장. K9A2는 자동 장전 체계와 동시 탄착 가능 기능, 향상된 발사 속도는 분당 6에서 8발 자랑.
광범위한 실전 데이터와 모듈식 성능 계량 용이성도 강점. 나토 방위비 증액과 더불어 K9 자주포 수출 더 박차를 가할 전망. 나토 방위비 수출 총액은 13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글로벌 점유율 50% 도전. 매일 저녁 뉴스 이거는 참 우리한테는 우리 방사 방위 이렇게 산업에서는 굉장히 좋은 뭐 K9 자주포에 대해서는 세계가 다 열광하고 있죠. 성능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 거리가 우리는 산지가 많아서 그렇게 이걸 갖다가 자기들 평지가 넓은 데서 조사를 하니까 우리 한국이 사정거리를 표현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측에서는 변명을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는 산지가 없고 평평한 넓은 땅이 없어서 실제 그것이 그렇게 많이 나간지 몰랐다. 사정거리가 더 높더라는 거예요. 더 멀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쐈을 때는 더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이 K9 자주포가 몇 메타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정거리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성능이 우리가 제시한 것보다 더 높다는 거죠. 뭐 JTBC 유용 자랑한 K9 자주포 전세계 점유율 50%란 기사에 대해서 나의 썬가 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 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또 어디 기사인가 보죠. 연합뉴스예요. 2025년도 7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오늘 거네요. 이 대통령 에이펙 회원국 정상회 초청 서한 트럼프 시진핑 포함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경주 개최 북초청 여부엔 외교 통일 라인 검토 사안. 에이펙 회원 아니란 거죠. 이제 뭐 김정은을 초대한다고 해서 오겠어요? 자기 안보상 여러 가지 때문에 안 오죠. 이재명 대통령 올해 10월 경주에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대통령실이 15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가 10월 32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국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에이펙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 회원이 가입돼 있다.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여기에서 같이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대통령 서한에 에이펙이 지난 3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만약에 여기 트럼프가 참석 안 한다면 시진핑을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반미 트럼프 마시아 그 에이펙 그 회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서로 아시아 쪽으로 똘똘 뭉쳐서 트럼프 반미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아마 트럼프는 여기 참석할 것 같아요. 지금 EU 국가들은 EU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아시아는 아시안대로 지금 똘똘 뭉치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자기 무슨 동맹들하고 같이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 아시안 여러 나라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관세의 압박을 받고 많이 지금 불편해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여기에 참석을 안 한다면 좋은 구판이 되겠죠. 트럼프 빼버리고. 이 대통령 선언에는 에이펙이 지난 3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영내 연결성 강화 및 디지털 혁신 등 논의할 예정인 만큼 회의에서 이 주제들에 대한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초청 서한에 담았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참석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서한을 보낸 대상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개별 국가의 참석 여부는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이후에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여기에 앞서서 나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전승절에 시진핑이
이 이재명 대통령한테다가 초청장을 보냈으니까 여기에 참석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믿어요. 미국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에이펙에는 또 시진핑을 초청하면은 뭐 중국과 관계에서 지금까지 껄끄러웠던 중국 관계도 많이 좋아질 거다. 주한미군 주둔빈이 뭐 전시 작전권을 갖다가 다시 환수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과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북한도 초청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에이펙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서한 발송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북한 초청을 검토하는 질문에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 통일난위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늘 연합뉴스에서는 이 대통령이 에이펙 회원국 정상에 초청한 서한 트럼프 시진핑 포함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과 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나갔다 와도 마찬가지지. 어? 뭐 나가고 나서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잖아. 잠시 나갔다 들어오라고 그래 우리 딸이. Y기업 장회장 하수인들이 장난을 많이 쳐요. 나갔다 잠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